Hi there! 오늘은 Part 2, Chapter 14을 읽을 차례죠? 네, 우리 함께 읽고 있는 책은 웬델린 작가님의 The Running Dream이고요. Part 2의 Chapter 14, 페이지로는 112부터 116까지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네, 먼저 항상 그랬듯이 단어를 정리하고 표현을 정리하고 그리고 함께 큰 소리로 낭독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사실 챕터 13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챕터 14에 가져왔어요. 영어는 위치의 언어라는 점, 동사 자리에 있으면 동사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She eyes, eyes는 눈이잖아요. 눈이라는 명사인데 She eyes Meryl, 그녀가 메리를 쳐다봤다. 정말 메릴이 개빈 팔에 매달려가지고 바퀴벌레 커플처럼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she는 제시카의 친구, 제시카의 절친 피오나죠. 피오나가 메릴을 좀 째려보는 장면이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째려본다 막 이런 느낌보다 she eyes Meryl 해가지고 그녀가 메릴을 쳐다본다 인데 eye라는 명사를 동사로 써서 좀 더 의미를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흔하게 쓰는 동사를 쓴 게 아니라 우리가 명사로 알고 있는 것을 동사로 활용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눈에 띄겠죠. 그래서 피오나가 얼마나 메리를 꼴보기 싫어하는지를 강조하는 웬들린 작가님의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위치의 언어라는 점, 동사 자리에 있으면 동사로 파악하면 된다는 점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13과에 있었던 거 한 번 더 복습했고요. 챕터 14 시작할게요. avert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avert는 외면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dribble은 우리 공을 드리블한다 하잖아요. 통통통통통통 공을 패스를 하지 않고 계속 통통통통 튀기기만 하는 거를 드리블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질질 흘리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리고 heave는 한숨을 쉬다라는 의미고요. 클로그는 막혔다라는 뜻이에요. 막다, 막히다. 클로깅 하면 막힌 이런 뜻인데요. 클로그, 막다, 막히다라는 단어 좀 생소한 것 같아서 써봤어요. 그리고 후버는 서성이다. 후버링 하면 서성이면서 이런 뜻인데요. 그리고 sink인이 이해되다라는 뜻이에요. 신기하죠? 원래 sink는 가라앉다라는 동사죠. 우리가 설거지하는 곳을 뭐라고 하죠? 싱크대라고 하죠. 그 싱크대의 싱크가 이 싱크 맞아요. 그래서 설거지하는 곳의 특징이 어떻죠? 뭔가 물속에 가라앉아서 나중에 물이 쭉쭉쭉 빠지죠? 싱크는 가라앉다라는 기본 뜻인데 in이라는 전치사를 함께 써서 이해되다라는 거. 근데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내가 푹 가라앉을 정도로 이해심이 푹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sink in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중학교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투투 용법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t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요. 앞에 있는 to는 too고 부사예요. 품사로는 부사고 too에 해당되는 to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와요. 그리고 뒤에 있는 to는 뭐죠? 부정사 to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와요. 그래서 투투 용법이라고 하는데 앞에는 too, 뒤에는 to. 부정사 to고 앞에는 부사, 너무나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예요. 그래서 to 용법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너무나 뭐뭐해서 to 부정사 할 수 없다 라고 의미 파악을 하면 돼요. 물론 원래는 to 부정사 하기에는 너무나 뭐뭐한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못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죠. 너무 뭐뭐해서요. 한번 챕터 14에 있는 러닝 드림에 있는 문장을 가져와 봤어요. I'm too tired to revisit any of the top stuff 라고 말하죠. 페이지 112 아래쪽 부분에 있는 건데요. 이제
제시카가 학교를 첫날 갔잖아요. 피오나의 도움으로 학교에 가서 무사히 웰컴 파티도 마치고 집에 돌아왔죠. 하교를 했는데 엄마가 너무 궁금하겠죠. 이제 장애인이 된, 그것도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 달리기 선수였던 딸이 다리가 잘리는 장애를 입은 채로 학교에 복귀를 한 첫날이에요. 너무나 궁금하겠죠. 우리 딸이 학교 생활을 잘 했는지 궁금할 텐데, 그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물어보고 싶어하는 눈초리를 제시카가 눈치를 채죠. 그런데 학교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 그거를 any of the tough stuff라고 하죠. 터프는 원래 거친 이런 거고 스터프는 어떤 뭉탱이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날에 있었던 그런 힘들었던 사건들, 일어났던 일들을 더 터프 스터프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것들을 리비지트, 다시 방문하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리바이벌은 안 해 막 이런 말 하는데요. 다시 말한다는 거죠. 그때 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을 다시 방문하기에는 I'm too tired. 제시카는 너무 피곤했어요. 정말 피곤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엄마한테 다 말하진 않아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예문이었어요. 113페이지에 보면 runs down the pitcher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run, 기본적으로 달리다라는 뜻을 알죠.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또 점점 수준이 높아질수록 run의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1번 뜻은 달리다고요. 2번 뜻은 흐르다, 3번 뜻은 운영하다, 경영하다의 뜻이 있어요. 이번 러닝 드림의 챕터 14에 나와 있는 run은 몇 번 뜻일까요? 네, 달리다의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한번 예문과 함께 볼까요? It runs down the pitcher, then drips onto the table 이라는 문장이 나오죠. 113페이지 첫 번째 문장인데요. 앞문장에 보면 it이 가리키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The juice죠. 주스를 엄마가 따르다가 이제 제시카의 돌발적인 질문에 깜짝 놀라죠. 키로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슈어런스, 보험에 대해서 콕 집어서 물어보니까 엄마가 주스를 따르다가 흘리고 말았죠. 그래서 the juice가 runs down 하는 거죠. the pitcher, 그 주스병을 흘러내리고 then 그런 다음에 drips는 똑똑 떨어지는 거죠. onto the table, 테이블 위에 주스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표현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한 문장이었어요. run의 세 가지 뜻이니까 1번 뜻은 달리다고 2번 뜻은 흐르다. 액체 같은 경우에 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스가 런즈한다, 주스가 달리다가 아니라 주스가 흐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빠는 회사를 경영하세요, 회사를 운영하세요 하면 my father runs the company. 우리 아빠가 그 회사를 운영하세요 라고 할 때도 run을 쓰죠. 그래서 run의 세 가지 뜻 꼭 기억해 주세요. 1번 달리다, 2번 흐르다, 3번 경영하다, 운영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 학교에서 제시카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말하진 않지만 엄마에게 콕 집어서 물어본 이야기가 있어요. 키로코치님한테 들은 이야기죠. 보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사실 지급이 제대로 안 된 거죠. 명백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잘 돼 있는데 아마 미국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보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 수많은 비용들, 병원비라든지 치료비,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 물품을 사는데 들었던 돈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엄마한테 콕 집어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엄마가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키로코치는 뭘 그런 걸 말해주냐라고 해서 이제 제시카가 설명을 하죠. 자기가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모든 대화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엄마가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하죠. Let's keep this conversation between us. 우리 사이에 있었던 conversation, 대화를 어떻게 하자? keep 해두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밀로 해두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엄마하고 약속했는데 제시카가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약속을 지키는 건 어렵지 않았대요. 왜냐면 아빠가 늦게
늦게 귀가하시고 아침 일찍 출근하셨기 때문이죠. 즉 아빠를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집에 계신 시간이 없는 거죠. 이 문장이 115페이지, 115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So let's keep this conversation between us 하면 비밀로 해두자. Keep it between us. 그거 우리 사이에만 keeping 해도 라는 얘기는 비밀로 하자라는 의미죠. 네, 이렇게 한번 단어들을 잘 살펴봤는데요. 네, 지금까지 단어들과 표현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Part 2 Chapter 14 페이지 112부터 116까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영어 책 낭독의 힘 믿으시나요? 네, 큰 소리로 함께 나의 목소리가 아주 크게 울려 퍼지도록 따라 읽어주세요. Read after me. Are you ready? Go! Chapter 14 Mom's watching for me. When I get home, I knew she would be. She has sun chip and cheese waiting for me in the kitchen. My favorite after-school snack. We sit and talk, and it makes me feel good that she's so interested in knowing all about my day. But honestly, how can I explain it? I tell her the basics. That my homework load is greatly reduced. That Fiona was amazing. That there was a big party for me in Kiro's room. And that people were nice to me, but I don't mention the stares or averted eyes. I don't tell her about Gavin or Meryl or Mr. Vedder's question or Miss Rocker's cool demeanor or sitting with Rosa. I'm too tired to revisit any of the tough stuff. But tired or not, there is one thing I have to know about. Mom, I ask as she's refilling my juice glass. Yes, sweetheart. Kiro mentioned there's a problem with insurance. What's going on and why does that think it's Kiro's fault? The juice slows to a dribble. As she looks directly at me, it runs down the pitcher, then drips onto the table. He said that, yes, the pitcher wobbles a bit as she puts it down. He shouldn't have mentioned a thing. She shakes her head a little. Your father will be furious. Why? I don't get that. I don't get it at all. Because you, of all people, shouldn't be worried or even thinking about insurance. He has no business telling you that there's a problem. He only told me because I asked. About insurance? No, about why Dad's mad at him. Your father's not mad at him, really. He's mad at the situation. And I think that in the beginning Kiro got the brunt of that. Well, that made me think he was mad at Kiro, so I asked, okay? Mom sighed. Well, now he will be. He will be mad at Kiro? Look, none of this, none of it is his fault. He's aged 10 years since the wreck. He wears a Lucy bracelet, okay? Mom heaves another sigh. So tell me what's going on with insurance. I don't understand what the big problem is. I stare at her as she considers this for what seems like an eternity. Finally, she takes a deep breath and says, it's nothing that time won't take care of. Everything will be okay. It's just that payment is clogged because the different insurance companies are dragging their feet, each pointing the finger at the other. I frown at her. What does that mean? She closes her eyes, takes another deep breath, holds it for another eternity, and finally says, Jack Lowe didn't have insurance. The guy in the truck that hit us? Right, see, normally since the accident was his fault, his insurance company would pay your medical bills. But he didn't have insurance. His truck wasn't even legally registered. He had current tax.
But the police think he peeled them off another vehicle to avoid getting stopped. I let this sink in. But who does he work for? Don't they have insurance? She sighed. He worked for himself. He was a freelance junk hauler and got paid by the job. So that's it. There's no insurance, no money. Well, he's still liable. Or his estate is now. And he did own property, a sizable chunk of it up near Penn Lake, where his widow lived. So what then? Will she have to sell it to pay for the hospital bills? My mother nods. Yes, but of course she doesn't want to, so she's hired a lawyer to fight it. Meanwhile, the school district and the bus company are both claiming no fault and so far haven't picked up any of the expenses. Wait, the buses are owned by the school. That's right. Apparently, they are owned by subcontractor with separate insurance. It's all very complicated, with lots of people in lots of offices claiming it's not their liability. A question hovers in my mind. But don't we have insurance? My voice is small because I'm pretty sure I already know the answer. We do own your dad, health, life, disability. We've got the works on him. She shakes her head and wipes the juice up with a napkin. We used to have it for the rest of us, but the cost was so high that we let it go, and we never imagined this. I let this all sink in, then asked, so who's been paying the bills? Her lips pinched together as she breathed in through her nose. As I said, it's going to take some time to sort this out. But meanwhile, and how much money are we talking about? Meanwhile, it is not your job to worry about this. It'll all work itself out, okay? Your sole focus should be getting back into life. She smiles at me, which it sounds like you did a great job of today. I'm quiet, thinking she gets that way too. Then she stands and clears our paper plate. If you don't mind, she says softly, let's keep this conversation between the two of us. I don't know who your dad would be better at, your coach or me. Keeping it between us is not hard to do. Dad works late and then is gone early. He hasn't been around much since I came home from the hospital. And now I understand why. I still have to see doctors. I still need to get a leg. Someone has to pay the bill. 네, 어때요? Read after me 해봤나요? 네, 오늘 내용, 챕터 14의 내용은 좀 심각했죠? 제시카가 엄마에게 이제 돈 걱정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엄마는 그건 너의 일이 아니다. 너는 이제 다시 회복하는 거에만 신경을 써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키로 코치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주제 넘은 소리다. 이야기를 하면 안 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비즈니스라는 표현을 쓰죠. It's none of your business라는 표현이 있는데 none of your business. 너의 사업이 아니야, 너의 일이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죠?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키로 코치님이 제시카한테 그렇게 자세하게 좀 상황이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엄마의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아빠가 키로코치를 예전에는 키로코치를 미워한 게 아니라 이런 난처한 상황, 시츄에이션에 화가 났던 건데 키로코치가 제시카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말했다는 걸 알면 이제 정말로 키로코치한테 화가 날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대화는 비밀로 하자라고 엄마가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아빠는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오시는 일상을 계속 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돈을 더 벌어야 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갔죠. 제시카가
sink in 완벽하게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는데요. 제시카가 좀 더 이제 성숙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네, 오늘 고생했고요. Read after me, part 2, chapter 14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